우리나라 곳곳의 문화유산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이며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 당대 유일의 궁궐 몫으로 50여 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대목장 신흥수와 고 건축가의 인연.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전통 건축의 숭고한 역사와 아름다운 가치를 되새겨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대목장으로 현장에서 지금 현재 경복궁 보건공사의 도편소에 있는 신흥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고건축에 대한 기초적인 거, 제가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어요. 우리 현재 지금 그 한옥에서 사시는 분 계세요? 한옥에서 살아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사셨네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시골 집에서 이제 옛날에 뜨뜻한 구들장에서 이제 살다가 지금은 다 없어졌죠, 시골도. 저 역시도 아직 한 50년 동안 목수를 했어도 저도 아직 아파트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곧 이제 되겠지만은 한옥에서 살면은 상당히 건강에 좋아요. 왜 좋으냐? 겪어보신 할머니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들었고 또 겪어봤겠지만은 구들이라는 그 자체가 흙위에서 우리가 소나무 이런 나무를 떼서 온기로서 등을 지을 수 있고, 지금 찜질방 같은 데 가도 그렇게 많죠. 나무를 떼가지고. 또 통풍이 들고 옛날 같으면 지금은 뭐 추위를 모르지만은 그때는 많이 췄어요. 문고리가 쩍쩍 들러붙고, 이런 세수하고서 들어오면 문고리가 쩍쩍 들러붙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시골서, 제가 자랄 적에 시골이라는 형편은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은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여간해가지고 힘들어서 저는 겨우 이제 시골서 중학교밖에 마치질 못했어요. 중학교라는 학교도 지금 보니까 한 10km 돼요. 그전에는 한 20리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리를 따져보니까 거기를 걸어서 산을 3개씩 넘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충청남도 병천이라는 병천 아시죠? 아운의 3.1운동 유관순 만세에 석하는 병천 중학교를 걸어서 이제 다녔어요. 3년 동안을. 그래서 학교를 더 진학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서울에 취직을 하러 이렇게 이제 서울로 올라오죠. 지금 참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라. 어머니가 먹어라 하지만은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나마 다니는 것도 학교 갔다 오면은 다시 일해야 되고, 소 끌고 나가서 소풀을 빈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학과정도 사실은 힘들게 다녔어요. 가기가 싫은 거 있죠. 공부하기 싫고. 왜 그러냐면은 또 제때 돈도 내질 못하니까 매일 선생님이 또 돈 못 낸 사람들 또 손들어 이러니까 그거 아주 지겨워가지고 3년 졸업하는 것도 아주 속 시원했어요. 그렇지만 사회에 막상 나와보니까 아침에 진학해서 서울서 바로 16살에 서울 올라왔죠. 이제 하고서 사촌형님이 목수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시켜주겠다, 야간이라도 보내준다고 그래서 서울을 왔는데, 눈칫밥이라는 거 알아요? 눈칫밥. 네. 눈칫밥 제일 서러운 것이 눈칫밥 먹는 거. 부모님 밑에서 밥을 먹으면은 찬밥을 먹든 죽을 먹든 참 편해져. 반찬이 있든지 없든지. 근데 남의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눈칫밥이죠. 형님이 제가 올라와서 사촌 형님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때 다 어려울 때니까 밥이 배가 고프다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숙기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뭐를 시키느냐면 나무를 갖다 싣고 와라, 못을 사와라 이런 걸 하다가 목수가 한번 끈을 주면서 군역을 파보라 그러더라고. 근데 잘 팠어요. 그거 잘못 팠으면 아마 지금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다행히 그때 그 구멍을 잘 판 것이 이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촌님한테 제가 이 일을 잘할 것 같단 말이지. 저걸 시켰더니 끌구멍을 아주 깨끗이 잘 파놨단 말이지. 근데 그 이튿날은 대패를 주면서 대패질을 해보라고 그래요. 또 맨날 보긴 했으니까 또 그 어린 마음에 그 나에게 지금 그렇지 국민학교 저 중학교 막 졸업하면 그 어려서 지금 아마 그 누가 부모님이 그 일 하라면 현장 가서 일을 시키겠어요. 근데 그 형님 밑에 와서 그 참 어려우니까 눈칫밥 먹듯이 어려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니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길로는 야 그럼 너 취직돼서 학교 갈 때까지는 나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자. 이래가지고서는 목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그거 가 해보니까 그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끌은 앉아서 이렇게 판다고 그러지만은 끌도 이제 그 아주 세밀한 건 시키질 않고 그냥 통으로 판다고 그래요. 통구멍이라고 하는데 그 쉬운 걸 시켰는데 이제 매일 이제 그 가면 그 당시에 6.25 나고 얼마 안 했었으니까 이게 목수 가방이라는 게 왜 군인들 백 여기다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제가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참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 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그 남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참 솔직한 얘기로 참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목수는 맨날 그 깎아 먹어서 목수는 가난하다, 잘 못 산다.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그 일을 배우면서 그 이우지 아현동에 살았는데 목수가 그 가을에 딱 되면은 일이 떨어져 버려요. 집을 지으면은 집이 그 얼으니까 흙이 얼으니까 가정 이런 주택을 한옥 주택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가게에다가 전부 예상 장부가 있어요. 뭐 하나하나 가져가는 게 전부 예상으로 하면 연탄도 예상 달아놓고 쌀가게도 예상 달아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비싸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봄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또 갚아나가요. 그러면 또 가을 되면은 또 예상해요. 근데 그거를 벌써 목수를 시작하면서 2년 동안을 보니까 이게 전혀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방황을 했었는데 한 2년 만에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고 보니까 한 겨울에 눈이 왔는데 일을 하러 가자고 그래서 절을 들어갔더니 큰 나무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이게 뭐 눈이 오니까 눈 쓸어내고서는 자기질하고 대패질하고 그냥 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도 일거리가 있는 거죠. 큰 일 가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그 고생한 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나 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너무 쉽게 그냥 공부만 다 하는가 이러지만 솔직히 지금 이제 그 고생에 지금 현재 참 오늘도 이런 자리에 제가 그 고생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여기 와서 그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그 고생한 얘기가 참 이런 하나의 그 얘기로 나갈지 모르지만 참으로 그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그 공부에만 그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공부가 사람의 인생은 다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겪은 것이 또 제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각 분야에 전통적으로 많이 그 성공한 사람들을 같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역시 다 그 공부에 그리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시면은 그 주위에 있으면은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게 두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것이 참 지금은 어느 분야든지 자기가 한 가지만 잘 하면은 열심히 뭐 이것저것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거 거기 그 마음에 안 맞는 거 하려고 시키지도 말고 그렇게 하시지도 말고 참 한번 그거 시켜보세요. 또 그거 하면 잘해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역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50년이 넘도록 그 목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할 적에는 보람된 일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지만은 후회할 그런 생을 살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 그 한국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자꾸 잊혀져 가는 게 말이죠. 우리 건축이 잊혀져가 우리 걸 잊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잘 살수록 옛 것을 찾고 지금 그런 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 우리 옛날 집을 새로워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옛날 집을 다시 한번 좀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우리가 한옥을 진다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드는 게 아닌데 그 건축 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래요. 그 양옥집을 줘서 만약에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35평이다, 50평이다 했을 적에 실제 그 평수가 50평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옥은 어떻게 되냐, 평수로 하면은 사실 그 평수가 지붕 밖에까지, 처마 밖에까지 평수를 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기둥 중심에서만 평수를 치니까 35평에 만약에 한옥을 짓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35평에 한옥을 사시는 분들은 어디 나가셔가지고 80평짜리 집에서 산다고 해도 돼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서 사셔야 된다 이게요. 사실 50평짜리 한옥이다, 80평짜리 한옥이다 하면 엄청 큰 아주 그 부자들이 사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20평, 30평짜리 한옥에 사시면은 아파트의 100평가는 그만한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하고 얼마나 넓고 편한데 그 자체를 가지고서 좁게 나누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아가지고 비싸다, 한옥은 비싸서 못 산다, 이런 얘기인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의 그 값이나 지금 주택을 지으면 한옥의 값이나 평당 들어가는 건 어떻게 잘 머리만 쓰면은 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한옥이라는 걸 갖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재미있게 한번 이런 저하고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불국사에 지금 가시면 건물이 꽉 들어차 있죠. 예. 근데 옛날엔 이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자체도 이게 일본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철거돼 있고, 이 위가 이제 관음전, 저 아래 비로전, 여기가 무설전 자리인데, 이 밑에 이런 건 다 철거돼 있고, 앞에 건물 4동밖에 없었다고. 이런 폐허를 전부 복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단한 공사였는데 이것이 수백 년을 폐허로 내려서 거기에 큰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냥 엄청나게 무성하게 있었어요. 캐논 나무 이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머리가 발전되고 깨었는지 이 당시에 여기 캐논 느티나무 있잖아요. 뿌리가 대단했어요. 이게 산에 갔다가 처칠 못해가지고 쌓아놓은 거 우린 겨우 뿌리 잘라서 갖다가 먹통 팔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같으면 느티나무 뿌리 갖다가 아마 탁자로다가 만들면 몇백만 원짜리 나무가 여기서 그냥 엄청 나올 정도로 그렇게 폐허로 이 불국사가 내려갔죠. 이런 거 공사할 적에 이제 이게 나무를 들여다가 현재 이제 다음 한번 그림을 보면은 제재를 불국사 안에다가 지금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화장실을 전하는데 그 부분이 이 제재소에 나무를 키우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직접 나무를 실어다가. 그래서 이제 전부 인력으로, 그때만 해도 무슨 지게차라든지 드는 일이 없어요. 전부 사람이 손으로 이걸 하고 이 나무를 뭘로 키우느냐. 시골 가면 발동기라는 거 보셨단 말이에요. 쿵쿵쿵쿵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로 돌려가지고서 이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70년도에. 켜는데, 그러면 넘어갈 때 나무가 하도 크니까 사람이 이쪽부터 잔뜩 타야 돼요. 이 기계가 그냥 넘어갈 정도로 이 시설이, 그래서, 순전히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서는 이제 불국사 복원이 시작돼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짧은 치마 있잖아요. 미니스커트 뭐라고 그러는 거 나올 때. 이제 목수들이 불국사 가면은 왜 청운 백운교라고 쭉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은 거기 사람들을 올라가지 못하게 딱 막아놨는데, 그게 국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부 관람객들이 글로 올라갔다. 올라가면 목수가 밑에서 대자구지를 하다가, 이 올라가는 그거 쳐다보느라고, 대자기 날로 이 꺽쇠를 수익 꺽쇠를 박아야 되는데 석가를 깎다가, 그놈 그거 쳐다보느라고 이걸 잘못 보고서는 그래서 대작이 날로다가 이걸 쳐가지고 말이지. 날이 어떻게 돼요? 그럴 정도로다가 그 당시 이제 관광객은 오지, 밀려오지, 그것도 이제 공사를 막 하니까 이제 막
지붕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때도 관광객을 받았어요. 한쪽으로 봤는데 하여간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우리로서도 처음 태어나서 그렇게 큰 일이라는 건 처음 해보는 거죠. 그렇게 어디 가서 참 집을 지어도 한 채 가지면은 몇 달씩 시골에 가서 산 속에 가서 이런 데 살잖아요. 절을 지르면 절에 나가서 이제 그 생활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국보 1호 남대문 할 적이 그때가 이제 제일 큰 공사로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불국사 복원에 가니 여기서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집이 뭐 한두 채가 아니고 그 당시 그 집을 이제 도편수가 이제 이광규 선생님이 도편수를 했고 제가 이제 부편수로서 처음으로서 이제 참 어렵고 참 이렇게 언제나 대패지를 면하나 하고 그 세월을 보내면서 열심히 한 덕인지는 모르지만은 참 부편수로서 오늘부터 이제 일꾼을 지휘하고 먹을 거라 이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잠이 안 와요. 이제 마음도 이제 들뜨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마쳐야 되나 하는 것이 이제 낮에 일하고 밤에도 항상 도면이 머릿속에 이제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한 방을 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딴 얘기할 적이나 되나 말이지. 항상 근심이 이제 일하는 거, 그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큰 공사를 이제 불국사 보건공사가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맞춰져요. 75년도에 수원 장안문 보건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수원성을 전체를 이제 그동안에 또 이제 수원 장안문이 이제 보통 불지 북문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흙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그때는 그 옆에 길이 없이 장안문 가운데로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를 했다고. 통과를 하니까 이제 차가 울리면 흙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한쪽에 와야를 묶어가지고 이걸 집어 당겼다나 봐요. 제가 본 거 들은 얘기로는 집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전시 후에 이 법 질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문화재를 그대로 해체해서 뒀어야 되는데 그걸 급한 저기에 그런 채널을 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던 것이 7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서 수원 이 장안문 공사의 도편수로서 제가 이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 나이가 아마 한 35살 때 도편수가 됐으니까 이 상당한 이런 나이에 이제 큰 일을 이제 맡게 됐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이 집 한 채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위로 팔달산으로 올라가면서 또 저 동쪽으로다가 창녕부 쪽으로 가면서 창녕문 동문이죠. 그것도 다 이제 새로 지었고 수원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수원성 전체를 성을 다시 보수하고 쌓고 없는 건 복원을 하고 건물이 있는 거는 또 보수를 하고 없는 건 새로 지으면서 수원성 공사를 이제 쭉 벌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산에 나무를 보러, 이 나무가 이때만 해도 이제 전부 소나무로다가 이제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울산서 나무가 오는데 숭례문만 해도 그때도 전부 우리 소나무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은 우리 소나무로 짓는 것이 참 오래 가요. 이때 이제 울산서 가는데 나무가 하도 안 오니까 울산까지 한번 쫓아가 봤죠. 쫓아갔더니 그 산이 얼마나 험한 거 아니, 추록을 타고서 몇 시간을 들어가는데, 옛날에 울산 공비 사건을 아시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울산으로 공비가 일개 소대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큰 일이 벌어서 많이 수탕 작전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그 산줄기에서 이 나무가 전부 나온 거예요.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생생하게 현장에서 들으니까, 지금 참,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런 현장 얘기 하듯이 참 들어가서 그 당시에 싸우고 한 얘기를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힘든 데서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집이 어쩌다 한 채씩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버섯 또 약초 이런 걸 캐가지고 이걸 팔러가지고 3시간씩 걸어서 나와야 이게 하니까
팔고 나서 바로 그 일찍 와서 팔리면은 집으로 오는데, 만약에 그 늦게 팔렸더냐면 하루를 자야 그 자기네 집에 올 정도로 교통이 그럴 정도의 그 울진, 울산이 아니고 울진의 그런 그 깊은 산 속에서 이 나무를 전부 조달해 나와요. 조달해 나올 적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목수를 산에 보내가지고서 이제 이걸 길이에 맞게 자르고 또 중통에 내려와서 실어오는 과정에서 이 나무가 또 없어지니까 하수시 중간에 목수를 또 파견하고 상당히 힘들게 그 했어도 제가 도편수로서 처음 그 한 작품이지만은 참 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잘 이게 끝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다가 이제 다른 많은 그 큰 공사가 제게 이제 그 주어지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수원성에 내려가면 한 번씩 이제 둘러보고 그러는데 아주 마음이 새롭고, 그 당시에 그 참 나이가 35세에 또 채 못 됐을 적에 한 일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눈으로 보면은 좀 어딘가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참 열심히 그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지금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고, 다음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수원성을 마치고 제가 이제 한 85년도에 창경궁 보훈공사가 이랬어요. 창경궁 하면은 옛날에 그 창경원 그랬죠? 네. 창경원 해가지고 벚꽃놀이 하면 서울 시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창경원으로 들어온다고. 창경원으로 오면은 이렇게 걸어보면은 그 먼지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 먼지가 그 사람이 신발을 끌고 이렇게 가니까 전부 손잡고 그냥 그 더운데 그 벚꽃 구경하고 동물원을 차려놔가지고 이게 참으로 그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자존심을 그 상하게 이렇게 궁을, 폐허를 시켜놨는지도 모르고 벚꽃에만 도취해가지고서는 그 구경을 온 거예요. 궁을 갖다가 그 시내 버스에다 전부 창경원 하는 거예요. 창경원 간다고. 일본에 상상을 해봐요. 일본에 그 자기네 그 사는 그 궁을 자기네들 그 들어오도 못하게 하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심지어 그 명정전 옆에는 말이지, 벚꽃나무가 하도 커가지고서는 돌을 번쩍 들릴 정도로다가 막 그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했죠. 그것이 85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목공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전부터 다시 이제 그 공사가 진행돼서 그 벚꽃을 전부 캐버렸죠. 캐 없애고 그 동물원은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옮겨가고, 동물도 다 옮겨가고, 식물화든지 전부 철거되고, 옛날의 그 궁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또 이제 도편수로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사를 또 맡아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강원도 이제 명중은 사기만한 데서 소나무를 잘라다가 그 창경궁 보훈공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그 남들이 할 적에 저보고 이제 궁궐목수 이제 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궁궐목수를 하는데, 뭐 궁궐목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궁궐 짓는다고 해서 궁궐만 짓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인연이 아까 그 조원재 선생님 때부터 이제 그 숭례문 공사를 했고, 또 수원 가서 75년도에 수원이 그 화성이잖아요. 그 정조대왕이. 그 수원에 가가지고서 첫 그 도편수로서 그 많은 그 집을 지었고, 한두 채가 아니고 그 성을 돌아가면서 전부 새로 집을 지었고, 또 안압지 경제에 가서 또 그런 공사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경궁 보훈공사를 또 이제 오래도록 다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그 이제 그 경복궁에 1991년도부터 이제 경복궁 보훈공사가 벌어져요. 경복궁에 이따 이제 도표가 나오겠지만은 이 많은 그 전각들이 전부 일본 사람들에서 철거되죠. 아주 고의적으로 철저하게 그 철거돼요. 그 경복궁 하면은 우리나라 정궁의 정궁, 5대궁의 정궁이 경복궁이에요. 그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이라든지 경희궁이라든지 그거는 임시로다가 이제 그 이궁이라서 잠시 임금이 그 헌기고, 이제 경복궁 이태조 때 이제 그 정식으로 터를 잡아가지고서 우리가 조선이 그 도읍한 데가 이제 경복궁이거든요.
그래, 이때 91년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쪽이죠. 그때 이제 기공식을 해요. 기공식을 해서, 그때 이 공사를 이제 도편수로서 제가 이제 맡게 되고, 5월 1일, 91년도 5월 1일 날 제가 이제 무형문화재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공사를 이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경복궁도 지금 가보시면은 건물이 상당히 많죠. 그것을 이제 보시면은 이 건물을 잘 분석을 하면, 이건 옛날 건물이다. 이건 요 근래 복원됐구나.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은, 이것이 다 새로 진 거다.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 이것이 옛날부터 있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만큼 벌써 지식을 얻으신 거예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 경복궁이 지금 있는 건물에 뭐가 있느냐면 이 광화문이 하나 있죠. 이거는 콘크리트 건물로 곧 철거돼 가지고서 다시 우리가 복원될 거예요. 이 터가 제 터가 아니고, 이것은 다음 또 강의는 얘기하겠지만은, 요 근정전이 이제 정전으로서 요 근정문에 요 회랑이 남아 있고, 임금이 정치하는 편전, 요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고 경회루가 남아 있었고, 그래서 건물이 요 몇 군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죠, 지금.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제일 할 수 있는 건물이 요 부분하고 경회루하고, 지금 요거밖에 없죠. 너무 조그만. 이렇게 철저하게 없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경복궁이. 아주 그냥 누가 봐도, 그러니까 할 일이 한번 하라니까 여기다 자기네들이 이 총독부를 여기다 이제 지었잖아요. 짓고 터가 보니까 부처다 탑이다 이런 걸 갖다가 늘어놓고 이 안에서 박람회도 하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5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쪽에 침전 지역이에요. 정전인데 왕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침전이 없잖아요. 자는데. 동궁 세자가 생활하는 거요. 또 이쪽에 이제 혼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장례 행렬을 하던데, 이게 이제 광화문 거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획을 세운 거예요. 1차 계획이. 그래서 이 복원공사가 20년에 당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원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4단계 태원전 공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건천궁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고종이 다시 여기서 이제 명성황후가 저쪽에서 이제 시해당한 데를 지금 이제 복원공사가 올해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지금 가보셔도 요 건물 외에는 다 지금 다 복원된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을 이제 복원공사가 이제 지금 하는데, 제가 이제 도편수로서 이제 경복궁을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저는 아주 큰 영광으로 알고, 또 제가 이 시대에 정말로 잘 타고났다. 오늘 타고났다.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잘 태어난 이상 열심히 최단으로 이런 궁궐을 갖다가 또 같은 몫으로 이렇게 여러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의 이런 대목들이 도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이렇게 궁에 선택된 이상 모든 제 생을 다 할 때까진 그 힘을 전 정성을 이 궁에 쏟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지금 숭례문이잖아요. 숭례문이 이제 국보 1호인데, 이 집을 도편수로서 이제 누가 있으면 조원재 선생님의 도편수로 됐죠. 이때 얘기를 하면은 참 저도 처음 갔어도 그래도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독관들이 이렇게 어떤 때 이제 돈을 얼마를 주느냐 이걸 조사를 나와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데도 선생님이 하루 일당을 좀 많이 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35, 45 된 사람이 좀 밑이니까, 왜 저런 사람은 저 돈이 적으냐. 그럼 저런 놈 가지고 집집에 날 불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밑에는 예의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총괄을 조원재 씨가 일을 해가지고 이 남대문 공사를 끝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화 있고 이후에 얼추 마무리 될 때 이제 군회를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게 되는데 참 요새도 군대들 많이 안 가가지고 말썽나잖아요. 참 이제 그 일에 이제 이것이 내가 참 몫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일까지 내가 참 이런 데까지 참 운이 좋아서 이런 선생님 밑에 들어왔구나 하고서 아주 그냥 굉장히 들떠있는 판에 영장을 받은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불국사예요. 아까 그 폐허에서 이렇게 다 공사가 된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새로 찐 거거든. 요 밑에 이제 요 문하고 요 앞에 극락전하고 이 앞에 이제 자하문이 저 위에 있고 거기 이제 그 대웅전이 있고 범영로 자기는 이게 다 새로 지었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올라갈 적에 이 밑에서는 전부 일간했어요. 이게 다 자구질하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막 올라가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그냥 일이 안 되는 거죠. 막 봄에 나름 따뜻하고 전부 올라가면 저 밑에 이제 애들 올라가 보이니까 이제 참 유행이 돼가지고 그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이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이 얼마나 훌륭하나 이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이것이 1000년 전에 이런 신라 때의 그 우리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말이에요. 이 돌 하나를 보시더라도 지금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돌이 아니고 그 당시 신라 때 그 돌이라는 걸 말이지. 한번 보시듯 사진을 찍더라도 한번 그런 걸 감상하라고서 한번 찍어보세요. 나무를 갖다 기둥을 갖다 요새 그 옛날에 지금 안 그랬으면 수학여행 가면은 그 오래된 나무, 그 수덕사 같은 데 가면 하도 오래됐으니까 기둥을 가지고서는 뭐 쌀이 기둥이다, 뭐 대들보가 칡이다. 칡이 왜 길잖아요. 쌀이 나무가 돌돌돌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인데 그런 데다가 그냥 자기 이름을 써놓고 말이지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한 번 다시 만져봐요. 한 번 만지는데 누가 어디 밖에서 그 박물관에 가서 무슨 500년 된 전에 나무를 만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한 번 500년 전에 나무면 말이죠. 그 나무가 500년 전 거지만은 500년을 또 컸단 얘기예요, 그게. 그만치 되면 또 500년을 큰 거거든요. 그러면 1000년 전에 그 생명을 자기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왜 만져보고. 그만큼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무 하나, 돌 하나, 개화도 많이 갈대로 옛날 개화 문양은 어땠는가 말이지. 그래도 옛날 것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전부 옛날에 문을 어떻게 통풍을 어떻게 했는가 말이죠. 이런 걸 한번 감상하시면은 이 앞에도 연못이 있었대요. 그래 본. 근데 발굴을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이 했는데도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까지는 복원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 위에 그 청운교, 백운교 이 안에 올라도 여기도 그 연화교인데 이 연화교라 해서 이 연못을 건너서 이 연화교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돌에도 이런 조각을 갖다가 아주 이쁘게 요새 뭐 하프 마냥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아주 대단한 우리 1000년 전에 고도의 경주의 문화재를 말이죠.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지 말고 잘 감상을 하시고 또 어디를 가야 경주 불구사뿐이 아니고 주위에 지방에 자기가 사시는 고향이라든지 이렇게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옥이라든지 시골에 이렇게 또 웅장하다고 문화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소박한 우리의 사는 한옥집, 시골의 초가집도 다 음미해 본 말이죠. 정말로 배울 점이 많고 정감이 가고 나무 하나 옛날에 어떻게 깎아서 이게 됐나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말로 좋은 자기의 가슴에 닿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문화재한 감각을 새롭게 가지시고 제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던 것은 바로 이런 좋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과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상당히 고맙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고건축에 있던 생명, 소나무. 우리가 이런 문화재를 하려면은 소나무가 있어야 돼요. 다른 나무는 안 돼요. 소나무가 우리 최고로 좋은 나무가 우리 소나무예요. 소나무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건축의 중요함. 우리가 어떻게 이 나무가 사실 못을 하나도 안 받고 짜여지거든요. 전부 조립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한번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복궁이 지금까지 그 복원되는 거, 아까는 그 전체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경복궁이 이제 그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지금 복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복원이 되는 거, 궁궐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전통을 매개해가지고 그 장인 정신, 어떻게 그 장인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